요즘 뭐 부동산 참 시작하기 전에 뭐 부동산 많이 전국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전국적으로는 0.7%, 수도권은 1%. 그런데 이제 전국 모두가 다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 사비트루님이 사시는 진주, 경남 진주는 공급 물량이 딸려서 강보합입니다. 오히려 올랐어요. 예, 진주는 맞죠, 우바요님? 예, 진주 집값은 올랐어요. 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인드라가 부동산 원칙만 얘기했잖아요. 물량 공급을 수요 공급을 잘하면요, 집값이 안정돼요. 근데 이 반쪽 노면이나 이 운전비 시대는 의도적으로 지네들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공급량을 확 줄였어.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우성 치다 보면은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건설사들이 막 부도나고 아파트 중단되고 건설 중단되고 그러다 보면은 곡소리 날 때 그때 슬금슬금 또 다시 올라와요. 이게 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드라 강조하지만 국힘당 정부에서는요, 하향 안정화. 인드라 올 때 인드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전 세계 정부가 다 마찬가지인데 부동산이 폭등하는 것들 바라지 않습니다. 국유본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폭락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산 가격 자체가 폭락한다는 건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담보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기초 체력이라고 하죠. 이것들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맹꽁 시파르조차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지난 시절에 중국 부동산이 너무 올랐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이 거품이 좀 꺼져주는 게 필요한 거고, 지금 그런 시기고, 너무 또 내려가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게 경제 정책이에요. TV 테네님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드라께서 맨날 강조하는 게 부동산 원칙 입 아프게, 성유일ong 정부 이전부터 하향 안정화 될 것인데 폭등도 없고 폭락도 없다. 하향 안정화가 된다.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메르 경제사론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미시기 경제학 공부할 때 화폐 중심으로 발상을 전환하니 복잡한 계산 문제도 해법이 쉽게 떠오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SOV, SVO 문자 어순 관련 방송을 보고 며칠 생각해 봤는데요. 화폐는 문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는 최초의 신과 함께하고자 하는 주술적 의미로 그림이나 문자를 사용했죠. 그러다가 보다 고천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들이 생겼다지만 혹시 반대로 하늘, 달, 금성, 바다처럼 신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먼저 생기고 하향식으로 내려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맞죠?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화폐의 탄생에 대해서 세계 최초의 화폐는 수메르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막 중국구구시로 무슨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인드라 강조하잖아요. 세계 최초의 화폐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화폐가 아니고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석. 보석을 일상생활에 씁니까? 교환이 될 수가 없는 게 보석이란 말이에요. 금, 은, 청옥석. 이거는 귀족들만이 사용 가능한, 왕족만이 사용 가능한, 그거는 거래 단위에서 점차 내려갔죠. 어떻게? 원정무역, 무역이, 그러니까 화폐가 발생하려면 자급자족 체계에서는 굳이 화폐가 필요 없습니다. 화폐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역이 가능해야 돼. 원정무역. 가까운 무역이 아니라 원정무역. 수메르에서 아프간에 가거나, 수메르에서 인도로 가거나, 수메르에서 이집트, 수메르에서 크레타섬 이렇게 갈 때만이 원정무역이 되니까 거기에 화폐가 필요한 거죠. 가볍고 교환이 가능하고
들기 편하고 휴대가 가능한 그게 화폐의 의미입니다. 예, 본질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 역시도 이런 어떤 문자도 최초의 문자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문자가 아니고 신을 그리는 문자에서 화폐의 기원처럼 문자의 기원도 신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화폐의 기원에는 신이 있듯이 문자의 기원도 신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문자를 만들어낸 것은 신 때문이에요. 신을 상상했기 때문에 신과 닮은 어떤 것을 만들고 싶어 했고 그것에서 비로소 문자가 나오는 거죠. 아니 지금이야 우리야 그냥 문자지만 왜 그 문자를 배워야 됩니까? 단지 실용성 때문에 아니죠. 세종대왕이 언문 만들었을 때 훈민정음 만들었을 때 역적이라고 오늘날 불리는 그 채말린가 그 친구가 명문이잖아. 그냥 했다는 게 뭐냐면 실용성은 인정하겠는데 훈민정음 백성들이 한글 쓰면 조선식으로 보면 아니 그러면은 신을 가까이 하는 걸 게으르할 거 아니냐, 이게 명분이 앞섰던 거예요. 그게 먹혔고 문자라는 것은 이집트 문자건 수메르 문자건 어디 문자건 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에서부터 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숫자는 사제나 상인도 처음엔 못 썼어요. 사제들만이 숫자를 다뤘고 그 다음에 상인이 다룬 거죠. 수메르 상인들이. 숫자도 아무나 다루지 못하게 했고 중세 때도 보면 일부러 백성들한테는 문자를 안 가르친 거잖아요. 귀족들도 문자가 뭐 필요 있냐 하면서 안 썼고 몰랐고 문맹이고 그걸 이제 로마 교황청이 의도한 거죠. 의도적으로. 많이 로마 교황청이 구라쳐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문맹을 만든 거죠. 신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로마 교황청이 나쁜 심성을 가지고 문자를 라틴어 말고 영어로 번역하면 그 영어 번역서는 사탄이 만든 거다. 이렇게. 오직 라틴어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고 이걸 번역하는 놈들은 다 악마다. 사탄이다. 이랬거든요. 이거 화형시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지난 방송에서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안 드렸죠. 여기 쭉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1976년에 지금 중국 국보예요. 이걸 근거 삼아서 류계라고 하는 건데 이 류계와 사마천. 그런데 참고로 중국의 그 3대 역사서가 과거에 이 고대에 그것들을 얘기하는 게 그 공자가 펼쳤다는 춘추자전, 그 다음에 그 사마천의 사서, 그 다음에 죽기연대인가? 중년기대인가? 하여튼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입장이 있다. 공자는 왜 갑자기 노나라 때부터 시점을 잡나? 사마천은 왜 841년 기원전 841년으로 잡았나? 다 각자의 어떤 속셈이 있다 이거죠. 그냥 대나무로 만들었다 해서 죽기연대인가? 그냥 죽기연대로 하죠.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건 또 하필이면 진나라 서진 그 시대에 또 발굴이 된 것이고, 각자의 정치적 의도가 조금씩 있다. 이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건 그런 거 아니고 죽서기년, 죽서기년, 죽서서 죽쓰다. 그래서 뭐 상나라를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이 친구는 잘 썼어요. 공화와
하상주단 대공정. 예. 이 상나라의 강력을 저렇게 표시하는 게 다 제가 볼 때는 다 저는 인정 안 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정연맹체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고구려 초기 시대에 만주 전체를 고구려가 다 먹은 것처럼, 가령 뭐 단군조선이 있다 칩시다. 단군조선이 그냥 만주 전체를 다 먹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 백제가 백제 초기에 한성백제만 있는 건데 마한 지역까지 다 그냥 전라도 지역까지 다 그냥 먹은 것처럼 아니다 이거죠. 구분이 있다 이거예요. 상나라가 아무리 잘 나갔더라도 기껏해야 시정연맹체 국가면 인구가 인근 국가 다 합쳐봐야 암만 잡아봐야 제가 볼 땐 넉넉하게 잡아도 70만, 좀 짜게 잡으면 3, 40만 뭐 이 정도 보는 국가지 오늘날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라 초기에 어때요? 딱 그 경주 인근 그게 하나라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수도와 그 주변 땅 조금 이렇게 생각. 서주 시대 때 주나라 서주, 아니 기원전 1000년에 상나라를 망하게 했다며. 근데 서주 시대 때 보면 하나라 때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기 수도하고 수도 있는 지역하고 그 주변의 국가, 주변에 있는 땅 넉넉하게 잡아봐야 그냥 수도권 땅, 그것도 되게 커다. 서울만한 크게 나라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서울시 정도 규모 이렇게 생각해야지 강역을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옛날에 고대 도시에는요 딱히 저 강역이 없었어요. 경계선이 없었어요. 그냥 중세시대 초기만 해도 서양에서도 이렇게 딱히 국경선이 없었어요. 보시면 되고, 이런데 판타지를 가지시는 건 대체 역사 소설이나 생각하시고 실제로는 다르다 이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난 방송에서 인드라가 5,070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인드라가 얘기했거든. 일부러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셔.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역사서에는 5만을 데리고서 70만을 물리쳤대. 근데 사마천도 좀 구라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드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서주 시대 때 청동기 어떤 거기에 뭘 써놨어. 그럼 걔네 승자의 관점에서 쓴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 청동기에 썼다는 그게 그 자체도 의문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지 사마천 이게 발견되기 전까지 사마천이 100% 창작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데서 아니다, 뭔가 근거를 보고 사마천이 얘기한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죽석인연 이런 걸 봤을 거 아니야 사마천이. 그 다음에 춘추자전도 봤고 거기에 대해서 사마천이 쓴 거죠. 나중에 기원전 1, 2세기에. 자, 인드라가 강조했잖아요. 인드라의 수메르 경제사론에서 전 세계 모든 문명은 수메르서부터 시작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아메리카 남미 문명 이런 것들도 거의 수메르하고 동급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해서 그래야지 돈이 나와. 막 남미 인더스 문명, 뭐 마야 문명 발굴하려는데 이게 돈이 들잖아. 근데 그 돈을 지원을 타내려면 연대기를 막 끌어올려야 돼. 예를 들어서 이 끌어올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수메르 역사가 제일 오래됐잖아. 그러면은 기원전 3000년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구라쳐야지. 실제인지 아닌지 저는 뭐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기원전 3000년부터 시작해야 됐다. 그래야지 뭔가 연구 지원자가 한국으로 쳐도 그래요. 무슨 뭐 만주 땅을 파봤는데 혹은 뭐 서울 땅을 파봤는데 기원전 3000년께 발견됐다더라. 그러면 뭔가 지원금이 나오고 나사의 예산금이나 예산이 중요하다. 예산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수메르 경제사론 관점에서는 수메르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이 쭉 흘러서 어느 때 전성기가 됐냐면 바다 민족이 막 압살해가지고 중동 문화, 인도 문명, 중국까지 다 그냥 문명이 황폐화된 문명의 후퇴를 가져온 사건이 있었죠. 약 200~300년에 걸쳐서. 그리고 역사가 재개되는 때가 언제냐면 기원 9세기부터예요. 흥미롭게도 이런 9세기가 중국에서도 9세기서부터 841년 얘기잖아. 9세기. 그리고 또 스키타인이 등장한 것도 기원전 9세기예요. 흥미롭게도 또 성경 고고학, 인도나 성경 고고학 좋아하거든요. 구약이 그냥 다 구라는 아닙니다. 일부분은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인드라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인드라 좋아하잖아. 프로메스 채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고고학 측면에서 접근하는 분들 좋아합니다. 긍정적이고요. 그러한 점에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언제부터일까 했을 때 저는 기원전 9세기 정도를 지금 현재 생각해 보고 있어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기원전 9세기가 되면서부터 페니키아도 기원전 9세기서부터 뭔가 잘 나갔고, 스키타인도 있고, 그리고 또 아시리아 뭐 이런 나라도, 아수르 뭐 이런 애들도 기원전 9세기부터 좀 고개를 내밀었고,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신기하게. 인도도 딱 인도는 좀 늦었지만 인도는 좀 많이 늦어서 기원전 이제 6세기경 그때부터 돼가지고 기원전 3, 4세기인가 붓다가 등장했죠. 그리스도 기원전 9세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얼굴 들밀고 나타나가지고 전성기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정성기가 아슈르바니팔이었다 이거죠. 아슈르바니팔 기원전 7세기. 기원전 7세기에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이 성립이 돼서 이것이 전 세계 인류에게 충격을 줬다. 저는 감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충격은 수메르 아카드 문명이고 두 번째 충격은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이다. 알렉산더 도서관, 그 이집트 그쪽 도서관이 아니라 그 알렉산더 도서관도 이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을 벤치마킹 흉내낸 겁니다.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이 들어서면서야 촌놈이었던 유대인들이 깨닫기 시작했고, 인드라 관점에 그때서부터 천사 개념이 미카엘 같은 개념이 성서에서 등장한다. 아슈르바니팔 시대에서부터. 그리고 이 아슈르바니팔 망했잖아요. 기원전 7세기에. 그때 망한 뒤로부터 이 아슈르바니팔의 어떤 그 세계 최고의 어떤 도서관, 고문서에 대한 것들을 접근한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문명을 알리거나 혹은 또 중동에 있던 사람들이 멀리 가서 상인들을 통해서 문명이 전파됐다. 그런 면에서 인드라가 강조했던 게 그리스 문명을 선두주자가 갑자기 누구죠? 인드라 강조했던 그 친구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집트에 갔다가 10년간 바빌론에서 통역사로 일하면서 있다가 히포크라테스 때 맨날 그건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친구 있잖아요. 수학
수학을 종교로 여겼던 히포크라테스 말고, 인드라 맨날 강조했잖아. 플라톤이 이 친구 책을 훔쳐서 이데아론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인드라 한 적도 있고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런 친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시죠? 인드라가 많이 강조했으니까. 그거부터 그리스 문명이 시작됐다. 그 아슈바니팔 도서관 영향을 받은 거다. 그리고 붓다도 붓다 시절에 인도에서 지식이 우선인 게 먼저 유행했어요. 왜 인도의 어떤 당대 분위기에서 왜 지식이 우선됐을까요? 그 당시에 인도는 오늘날에도 보면 요가다, 고행이다, 뭐 이런저런 몸을 그냥 혹독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대부분의 어떠한 그 각성하는 어떤 그런 것이었는데, 흥미롭게도 지식이 우선이다, 이런 분위기가 기원전 5세기 무렵인가 뭐게 있었다.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붓다가 등장했다. 붓다도 처음에 막 그냥 고행 위주로 갔잖아요. 고행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막 깨달음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문제인데, 중국도 딱 그 기원전 4, 5세기 공자가 있었던 시기가 기원전 5세기인가 그래요. 기원전 6세기, 5세기경에 대부분. 인도도 그때 그렇게 전달되고 중국에도 전달된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드라 불안이 아니다 이거죠. 당대 세계 최고의 천문학은 바빌론에 있었습니다. 월화수요 금토일, 이거를 만든 게 장본인이 바빌론 천문학이에요. 오늘날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굉장히 정확해요. 바빌론 천문학이. 그러한 천문학을 알아야만이 원정무역을 떠날 수 있거든. 상인들이 배를 타든 육지 여행을 하건. 천문학이 뱃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중국에까지 가서 전달했다는 거죠. 가서 그래서 중국의 그 인드라가 보기에 상당히 위에 뭐 가까운 문도 다 수메르가 줬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가까운 문 자체까지만 해도 인드라 볼 땐 딱히 어순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나라 때까지도 어순이 딱히 정해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심지어 주나라 때도 어순이 통일되지 않았을 걸로 저는 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썼던 아람어 또 분석하면, 성경 같은 거 분석하면 어순이 많이 혼용돼 있어요. 통일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중국의 어순이 통일되냐? 저는 그게 그 추추 시대는 아니고 전국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추추 전국 시대, 그래서 뭐 5세기, 기원전 5세기 그때부터 점점 정립이 되면서, 그때 저는 초기에 어떤 음양론, 그 음양론도 이 중동에서 전해진 걸로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행도 역시 중동에서 전해진 거에 인도에서 현지화되고 중국에서 현지화된 거다. 같은 오행이더라도 중국이 해석한 것과 현지화된 거하고 인도의 현지화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원조에 가까운 건 인도의 그런 오행 이 다르고, 중국은 조금 더 많이 바뀐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인드라가 이 문헌을 이렇게 중국 고전을 보면은 대부분이 지난 시대에 만들어진 거고, 기껏해야 그죠, 공자, 제자백가 시대, 딱 그때부터 중국 사상이나 오늘날 중국 체계가 그때부터 잡혔다. 그때부터 문자 어순도 그때 정립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맞습니다, 화랑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길었네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넘어가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쭉 보시면, 그래서 얘들아 이게 항상 얘기하는 게 10분, 10분 10배 뻥튀기는 국제 걸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얘들아가. 그래서 실제 5만 명이면 5천 명이고 저쪽이 70만 명이면 7만 명, 그리고 그것도 7만 명, 군대가 당대 어떠한 조건에서 7만 명도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저런 군대를 유지할 수도 없어요. 군대 규모라는 건 그 돈 먹는 하마기 때문에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당대 그 상나라 수도에 살던 사람들 전체를 다 합쳐서 7만 명 뭐 이렇게 잡았나 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하고요. 그러면은 되고 10분질 군사력 10분질 뭐 이 정도로 그냥 뭐 지금 러시아처럼 막 그냥 18세에서 50세까지 남자애들은 다 나와 그 군대가 됐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군 조선은 조선중앙 마지막 시기 위만에게 뒤치기를 당하면서 한반도로 피신한 조선 후손들이 만든 개념이다. 그래서 그때는 단군이라고 부르지는 않았겠죠. 다르게 불렀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몽골처럼 한님, 그래서 한님이 한울림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한울림, 한울조선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단군이라는 개념을 인드라 강조했지만 수메르 엔닐에서 시작해서 인드라, 아리안의 인드라, 미탄니 왕국 거기서 인드라, 그게 인도로 와가지고 최고 신이 됐다가 그 대가뭄으로 인드라가 몰락하니까 인드라가 쭉 쪼그라들어가지고 불교의 수호신이 됐죠. 불교의 수호신. 원래 이렇게 보통 옛날에 왕됐던 종교에서 이전까지 왕했던 애들, 최고의 신이었던 애들이 권위가 추락하면 보통 문지기하거나 사천왕 그쪽에 하나 이렇게 끼어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이게 한반도로 삼국시대 때 전래가 돼서 이 인드라를 한어로 한자어로 번역한 게 단군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개념이 이런 어떤 것은 다 역사라는 것은 당대 뭔가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한반도로 피신한 조선 후손들도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위기의식을 강조하려면 뭔가 하늘조선, 우리 하늘조선의 후예요, 뭔가 그런 있어 보이잖아. 명분이 되잖아. 그런 것처럼 저 고려 때 그 삼국유사 썼던 그 이전 스님이 그 썼던 게 아마 외세 침입을 받아가지고 그때 고려인이여 단결하라 뭐 이러면서 우리는 불심으로 대동단결, 그러기 위해서 삼국유사 쓴 거거든요. 저 당시도 보면 그때 불심으로 대동단결하면 단군 이런 게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신채호 선생도 일제강점기 때니까 얘기하신 거고, 전 신채호 선생님 좋아하는데 지금 시대에서 신채호 선생님 역사관 들이미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채호 선생님 나라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것과 달리 신채호 선생님의 역사관은 또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헤르메트커님 어서오세요. 역사 재밌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 이거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들아 결론은 넋 빠진 자위 파시즘에 녹록당하지 않게 해서라면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이들아 늘 강조했던 역사는 선조가 아니라 후손하기 나름이에요. 그 역사가 오래되면 뭐해 좋습니까? 질투심만 봐도 오늘날 역사 오래된 그리스 어때? 망했잖아. 이태리는 어떻습니까? 쩌쩌매. 히틀러는 역사관 게르만 민족 뭐 이러면서 역사 자랑했다가 쫄딱 맞았고, 이란 페르시아, 우리는 페르시아의 후손 뭐 이러면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뭐 다시 뜨지 않느냐?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 역사를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오늘날 미국은 20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예, 미국 건국 이전에 아메리카 인디언은 미국인입니까? 예, 미국인의 원조가 오늘날 미국은요, 예, 뭐 역사에서는 1776년 그때 이후로부터 미국이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그때 이후로 미국 민족이 지금 형성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들은 1973년부터 미국 민족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1973년부터 그때 독립했으니까 시적으로. 예,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짧아 역사가 오래된 게 이렇게 자랑이 아니에요. 후소나름이 나름이라니까. 루데인도 로스차일드 가문 뜨기 전까지 얼마나 형편없고 쫄쫄거렸어. 로스차일드 가문 뜬 다음에 유대인을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후소나기 나름이야. 예, 역사 맨날 고대사 막 그냥 판타지 대체 소설 쓰세요. 역사에서 장난치지 말고. 예? 그리고 이 넉빠진 자오이 파시즈들이 이 고대사 가지고 장난치는 거 다 이거, 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예? 튀르키즘, 예? 투르크주의, 예? 중빠주의, 환빠, 동국공정, 일본의 식민사관, 이런 거 다 위험해요.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 예? 이런 거 다 그냥, 예? 잘된 거 못 봤습니다. 이런 거 강조하면요.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실수심만 받아. 오히려 인드라가 그렇게 얘기할게요. 인드라가 아니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그 사실만 팩트만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예? 역사란 게 그것만 사실만 적는 게 아니지 않냐? 맞죠? 예. 근데 인드라가 거의 확신하는 편인데, 예. 만약에 50년 뒤 정도, 예, 가서, 예, 후손들은 오히려 인드라 역사관은 더 신뢰할 수밖에 없다. 50년 뒤 한국 정부는 인드라의 역사관을, 예,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거죠. 왜냐, 예, 지역사로 접근하거든요. 인드라는 지역사. 여러분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 동호 지난번에 성명했잖아. 그래가지고 선비, 오한 이런 족들 있잖아요. 예. 그때 선비나 오한이 동호의 후예다. 그랬을 때 동호가 무슨 특별한 민족이냐? 아니다. 그냥 동쪽에 사는 오랑캐야. 그리고 무슨 우리는 또 이 환빠들이 우리는 동이족이요. 공자도 동이족. 동이족이 뭐야? 그냥 동쪽의 오랑캐야. 그냥, 예? 퉁치는 거야 그냥. 한국에선 어때? 산적질하면 다 그냥 말갈이고 해적질하면 다 외놈아냐. 딱 그런 거죠. 그게 외라는 명칭과 말가라는 명칭은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민족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예, 그냥 산적, 해적 이 정도의, 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서양 놈들 이러잖아. 그때 서양이 어떤 민족입니까? 서양 민족이 있어? 없잖아. 구분도 안 돼. 근데 그냥 저쪽에 동쪽에 살아. 그럼 서쪽에 살아. 에이 서양 놈들, 에이 동양 놈들, 똑같이 에이 동이, 에이 서이, 그런 개념이에요. 지역 명칭이야, 지역 명칭. 거기에 민족 형성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족속들은 있었죠. 시족들은 있었지만 상나라처럼 그게 오늘날의 민족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민족이라고 하려면 같은 문자가 있어야 되고, 언어를 구사해야 되고, 예, 같은 언어를, 예, 그다음에 같은 역사를 가져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인구가 돼야 되고, 예, 어느 정도 영토가 확보돼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예, 그리고 국가 체제를 형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고대 종교. 그러니까 종교가 들어서야 돼요. 예. 그런 면에서,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예, 고구려나 신라나 백제는
불교를 도입한 다음부터야 고대 왕국의 기틀을 들어섰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때부터 점점 민족의 형성이 시작됐는데 정확한 것은 통일신라서부터 고구려 왕조 초기에 한민족이 형성됐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근대 이후에 성립이 됐다. 민족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야 한민족도 뭐 근대 이후에 나온 거야 이렇게 막 좌파시스트들이 우기는데 다 그 역사학에서 다 인드라 얘기를 다 인정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고 질문 있으면 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숙신, 뭐 동호, 예맥 이것도 다 그냥 지역 명칭이다. 원래는 다 그냥 만주에 사는 애들은 다 예맥, 저 숙신으로 다 불렀다. 그냥 야만 애들 숙신. 그랬는데 그냥 그 야만적 전통을 계속 고수했던 애들은 애들은 저쪽 연해주 쪽, 풍령각 쪽 그래서 그냥 숙신. 옛날부터 숙신이었으니까 계속 숙신으로 남아 있고 이 중에서 좀 이렇게 뭔가 문화 뭔가 이렇게 문화를 받아들여서 뭐 신석기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깨짝깨짝 했던 애들이 예맥 쪽. 그 다음에 이쪽 서쪽에 있는 애들은 선비 오한처럼 여전히 그냥 야만인데 약간 중국에 가깝다 보니까 그쪽에 영향을 조금 받은 야만. 그래서 이렇게 공자 시대에 들어갔어야, 공자가 기원전 5세기경 사람 아닙니까? 기원전 5세기 들어서야 비로소 공자도 숙신, 예맥 뭐 이런 식으로 구분했다 이거죠. 그전에는 구분할 필요가 없었는데 공자 시대 때 들어와서야 비로소 만주의 저런 족속들이 다 따로 돼 있구나 하고 분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공자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만주에 어떤 국가 비스무리한 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자 시대에 와서야 그런 게 비슷하게 생겼다. 구분할 필요가 있으니까 역사에 기록한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12시 38분 이네요. 오늘 주제 19분이신데 뭐야니 LH 총본부가 진주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땅값은 아니요. 간단하게 해서 LH 본부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공급 물량이 딸려서 그래요. 간단하게 해서 진주에 아파트 공급하면요. 집값 안정됩니다. 이치가 간단해요. 아마 공급이 될 겁니다. 자, 1분 쉬었다. 길게 하니까 오늘 호흡이 오늘 힘들었어요. 제가 진짜. 그래서 화장실 한 번 더 갔다 오고 이제 오늘 3부 성렬형은 왜 노벨 평화상 유럽 후보이고 사우디인가? 이거 구본론적 관점에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인드라밖에 없죠. 이야기했습니다. CFR 의장 리차드 하스와 함께 그것을 인드라가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대해 주세요.